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종전 영상에서 공탁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이 공탁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진행하게 되는 공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공탁 방법, 그리고 형사 공탁에 관한 팩스 공탁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공탁 절차의 경우에도 종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공탁 절차와 대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공탁 절차와의 차이점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공탁 절차에서 특별히 필요한 서류만 설명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공탁 절차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탁 절차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를 기준으로 비동의 형사 공탁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1번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 공탁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아직은 피해자의 형사 공탁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절차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비동의 형사 공탁 절차, 다시 말해 피해자의 형사 공탁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불허가 도장이 찍힌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가 피고인에게 며칠 안에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도표상으로는 법원의 허가 부분과 2번 절차가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2번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불허가 도장이 찍힌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가지고 형사과에 방문하여 공판계속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계를 방문합니다. 이 도표상으로는 바로 3번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소송계속 증명원은 비동의 형사 공탁 절차가 신설되면서 함께 신설된 절차인데, 종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 공탁 절차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서류입니다. 한편 이 서류는 앞에 말씀드린 불허가 열람 등사 신청서와 함께 공탁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민원실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과에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공판계속 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공판계속 증명원과 함께 불허가 열람 등사 신청서를 들고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면 되는데,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 공탁 절차 3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공탁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공탁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3번에서 보고 계시는 서류들 중 당연히 피해자 인적사항은 빠지게 될 것이고, 금전공탁 통지서 또한 피해자가 공탁을 부동의함으로써 형사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할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금전공탁 통지서 또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계를 방문한 3번 절차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금전공탁서 2부, 불허가 열람등사 신청서, 공소장, 공판계속 증명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탁계에 공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다시 방문하실 때에는 공소장을 미리 챙겨오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종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 공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탁계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에서 금전공탁서는 2부를 작성해서 공탁계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추후 공탁계에서 공탁 허가가 난 다음에 금전공탁서 1부는 보관을 위해서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1부는 피고인에게 돌려주게 되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돌려받은 이 금전공탁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금전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절차는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우리는 비동의 형사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인적사항이 필요가 없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 공탁 절차에서는 필요가 없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과 6번은 종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 공탁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종전 형사 공탁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종전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피고인이 모든 서류를 공탁계에 제출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법원에서는 공탁 허가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전공탁서 2부 중 1부를 돌려주게 되는데, 피고인은 5번 절차와 같이 이 금전공탁서를 들고 법원 은행으로 가서 공탁하고자 하는 금원과 공탁을 위해 발생하게 되는 우편 송달료 5,100원을 납부함으로써 공탁 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이어 6번 절차대로 은행에서 공탁을 완료한 후 교부받은 공탁금이 납부되었다는 직인이 찍힌 금전공탁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까지를 완료하시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 절차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두 번째로 법원에 불허가 이후 불허가 열람등사 신청서와 공판계속 증명원을 가지고 공탁회에 방문하여, 세 번째로 금전공탁서를 작성한 후 금전공탁서 2부, 불허가 열람등사 신청서, 공소장, 공판계속 증명원을 공탁회에 제출하고, 네 번째로 공탁회로부터 금전공탁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다섯 번째로 공탁금 납부인이 찍힌 금전공탁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렸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공탁 진행 절차 개관과 비교해보면 법원의 허가가 법원의 불허가가 되겠고, 허가 도장이 찍힌 열람등사 신청서 부분은 불허가 도장이 찍힌 열람등사 신청서와 공판계속 증명원이 될 것이고, 공탁회에 방문하여 구비해야 될 서류는 금전공탁서 2부, 불허가 열람등사 신청서, 공소장, 공판계속 증명원이고, 그리고 4번 절차는 생략되면서 나머지 1번, 5번, 6번은 절차가 동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설명드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형사공탁 절차에서 설명드린 팩스공탁의 방법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에서도 역시 이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에서는 전자공탁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고,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주소지가 공탁에 대한 관할 법원이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에서는 피해자의 형사공탁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형사공탁에 대한 관할 법원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도 무방하겠지만, 조금 까다롭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공탁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